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엄마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별표 치는 문제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술형 풀이 과정 자신 있게 술술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비법 공개하려고 해요. 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모두 싫어해요. 그죠? 서술형 풀이 과정을 쓰는 거. 엄마 이거 안 쓰면 안 될까?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쓰지 마. 답만 써. 그러면 답만 맞으면 엄마가 잘했다고 또 넘어가죠. 근데요. 사실 요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논리적 으로 수학을 푸는 연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푸는 연습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도 문장제 문제가 뭔지, 서술형 문제가 뭔지, 논술형 문제가 뭔지 막 헷갈리시잖아요. 문장제 문제는요. 문제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문장제 문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읽고 내가 서술에서 쓰는 거예요. 차례대로 술술술술 쓰는 거예요. 그죠? 차례대로 글을 써 내려가서 답을 내는 거. 그러면 논술형은 뭐냐? 논술은 의견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이 답이 정확하게 있다면 논술형은 답은 없어요. 예를 들어 맨홀 뚜껑이 왜 둥그런지 논하시오. 네, 써보시오. 이런 거는요, 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형은 내 의견을 논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술형 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거 팁 딱 기억해 놨다가 우리 아이랑 공부할 때, 야, 이렇게 한번 써봐! 라고 멋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술형 쓰는 법. 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내가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제일 처음 뭐로 쓰냐면 한글식으로 쓰는 거예요. 한글식. 그러니까 이거를 딱 공식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글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학식으로 쓰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멋있게 써요. 따라서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거 써주시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를 그대로 이용해서 답을 써주는 거예요. 문제를 구하려는 게 무엇이어서 이렇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글로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한글식, 수학식, 따라서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답에다가 써주면 된다. 이거 되게 간단하죠? 말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학년들이요. 아이고, 다음 장 넘겨볼게요. 1학년들도요. 서술형 문제 너무 쓰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막 한글 막 된 친구들인데, 그죠? 이거 서술형까지 다 쓰려면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요. 한글식이 무엇이고, 수학식이 무엇이고,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답을 쓰면 된다. 그러면 서술형 문제풀이 과정 이해 한번 볼게요. 자, 노란색 풍선이 6개 있고요. 파란색 풍선이 3개, 빨간색 풍선이 7개 있습니다. 풍선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아, 풀이 과정, 그죠? 자, 풍선이 모두 몇 개인지를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 거. 자, 주어진 조건 뭐예요? 주어진 조건은 노란색 풍선은 6개, 파란색 풍선은 3개, 빨간색은 7개가 있다는 것이 주어진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 서술형에서 중요한 거는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이용해서 답을 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너 어떻게 구할래? 먼저 말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그거를 써주시면 돼요. 노란색 한글식으로 네, 노란색 풍선이 네, 6개의 그리고 파란색 네, 풍선이 제가 빨리 쓰느라고 네, 풍선이 3개 그리고 빨간색 네, 풍선이 제가 원래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데 이게 전자칠판이에요. 예쁘게 안 써져요. 이거를 아이가 뭐라 했어요? 모두 더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한글식이 되죠. 한글식. 그죠? 한글식을 먼저 쓰고 그러면 수학식으로 어떻게 써요? 수학식 6 더하기 그 다음에 3 더하기 네, 7이 됩니다.
3 더하기 7이 돼서 16. 그죠? 한글식으로 쓰고 수학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개라고 써주시면 되게 세련돼 보여요. 그죠? 개를 이런 거 쓰는 훈련이고 그 다음에 16개. 그래서 따라서 써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아이한테 따라서 이런 거 따라서 네 구하려는 거 써야 돼요. 그죠? 구하려는 거 풍선은 모두 네 구하려는 거 풍선은 모두 16개입니다. 어때요? 내용 어렵지 않게 쉽게 썼죠? 예, 이게 서술형 문제예요. 한글식으로 쓰고 수학식으로 쓰고 따라서 답을 쓰면 된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게요. 자, 긴 밧줄의 길이는 6m 45cm이고 짧은 밧줄의 길이는 3m 15cm이다. 두 밧줄의 길이의 합은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과 답을 적으시오 그랬어요. 자, 구하려는 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두 밧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주어진 조건 뭐예요? 긴 밧줄의 길이와 짧은 밧줄의 길이가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럼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2개 더하면 돼, 엄마.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 써야 될까? 한글식, 그죠? 한글식. 그걸 어떻게 더할 건지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긴 밧줄의 길이 네, 6m 45cm와 네, 짧은 밧줄 네, 밧줄 네, 3m 15cm를 더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학식 적으셔야 돼요. 수학식으로 6m 45cm 더하기 3m 15cm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9m 네 60cm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수학식으로 적어주고 임으로 더하면 6m, 9m, 60cm 임으로 그 다음에 뭐 써야 된다 그랬죠? 구하려는 거. 두 밧줄의 네 길이의 합은 몇이다? 9m 60cm이다. 완벽하죠?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한글식, 수학식, 그리고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지은이가요. 이거 이제는 두 가지 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한 묶음에 12개씩인 색연필을 두 묶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지고 있는 색연필의 5개를 친구에게 줬어요. 착한 친구예요. 지은이에게 남은 색연필이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보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구하려는 건 뭐냐면요. 지은이에게 남은 색연필이 몇 개인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한 묶음에 12개인 색연필이 두 묶음을 가지고 있었고 주어진 조건이 친구를 색연필에 5개를 친구에게 주었다가 주어진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요. 아이한테 뭐 먼저 하자 그래야 돼요? 한글식 먼저 써야 돼, 엄마. 이제 아이가 하는 거예요. 한글식.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엄마, 이거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5를 뺄 거야. 그래. 그러면 한글식으로 해보자. 자, 한 묶음에 지은이가 가지고 있는 색연필은 뭐예요? 12 곱하기 2는 20 4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글식으로 써요. 5개를 색연필 5개를 주었으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24 빼기
5는 19개이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구하려는 거 쓴다 그랬죠? 지은이에게 남은 색연필은 몇 개다? 19개이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야, 어렵지 않으시죠? 한글식, 수학식 구하려는 걸 마지막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 아이들이 쓰는 거 어렵지 않겠죠? 한글식 먼저 쓰고 수학식 쓰고 그 다음에 구하려는 거 쓰면 돼 라고 팁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별표 타파!